안녕하세요. 영당이 토플 리딩 대표 강사 박수연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2016년 5월 토플 리딩 기출 인사이트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들 5월달 시험 다들 보신 분들 계실까요? 자, 지금 여기에 이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 나 5월달 시험 봤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보다는 우리 앞으로 시험이 이제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영당이 토플 리딩 대표 강사 박수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2016년 5월 토플 리딩 기출 인사이트 진행할 건데요. 자, 우리 5월 달에 시험을 보셨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지금 보신다면 우리 이 5월 달에 시험을 봐서 보시는 분들보다는 앞으로 이런 경향으로 출제가 되나? 그래서 어떤 답이 주로 나왔길래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라고 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단어들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환경에 대해 좀 잠깐 얘기를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요, 좀 이따가 이제 총평 얘기를 하고 나서 시험장 환경을 말씀드릴 건데, 총평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거 지금 페이지가 잘못됐네. 안녕하세요. 영당이 토플 리딩 대표 강사 박수연입니다. 자, 이번에는 2016년 5월 토플 리딩 기출 인사이트 진행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5월 달에 시험 보신 분 계실까요? 사실 이제 좀 지난 상태라서 이제 5월달 시험 끝났으니까 난 안 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 강좌는 시험을 보신 분들이 리뷰를 하는 강좌도 되기도 하지만 우리 앞으로 시험을 이제 보실 분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주제가 나왔었을까, 그리고 어떤 단어가 주로 출제됐을까 라고 하는 걸 미리 이제 보시고, 그리고 다음 시험에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존에 무슨 내용이 나왔었고 무슨 단어가 나왔었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가지고 조금은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시험장 환경이 어땠는지를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 어휘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시험장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들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실제로 시험을 봐보신 분들이라면 시험장 상황이 되게 각각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막상 시험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저게 무슨 말인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여쭤보면, 우선 첫 번째로 개인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시험 몇 시간 정도 보나요? 거의 한 3시간 반 정도, 리딩부터 4가지 섹션 쫙 보다 보면 3시간 반 정도 걸다 보니까 사실 컨디션 별로 좋지 않으면, 시험에 영향을 좀 주게 됩니다. 사실 저도 시험을 볼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다행히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중간에 쉬는 시간도 한번 있고요. 그리고 시험 중에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은 됩니다. 뭐 이게 시험이 멈춰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시간은 가는 중에 후다다닥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화장실 때문에 약간 힘들었던 경우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시험장 환경은 정말 복불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자, 보통 이제 어디를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나요?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제 좀 먼 곳까지 다 여러 군데가 있긴 한데요. 우선 기관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서 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보통의 시험장에서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렇게 부스가 있다 그러죠. 컴퓨터로 보통 보니까 부스로 되어서 보통 칸막이가 딱딱하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외부에 영향받지 않고 나만 시험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은데, 근데 또 몇몇 시험장은 하드보드지 있죠. 종이로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좀 있어요. 동이로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문제는 제가 최근에 시험 봤던 시험장은 디귿자가 아니고 니은자였어요. 니은자라고 해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만 칸막이 있고요. 이쪽은 뚫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감독관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짜증나겠죠. 그죠? 이게요. 근데 저는 여기 앉았잖아요. 근데 제 옆자리에 계신 분은 저쪽이 벽이에요. 그러니까는 니은자로 돼서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만 되게 안타까웠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지금 이제 제가 막 시험을 이렇게 보잖아요. 시험을 보다 보면 가끔씩 팔이 약간 삐져나갈 수도 있죠.
그냥 삐져나가는데 이게 보통 딱딱한 칸막이라면 어떠겠어요? 안 움직여요. 근데 하드보드지 같은 경우는 이게 움직이다 보면 이게 옆 사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툭 친 거죠. 그랬더니 옆 사람이 저 한번 째려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선택하실 때 사실 이것까지 다 알고 가는 경우보다는 그냥 가까우니까 그리고 등록하려고 보니까 여기밖에 안 남아서 라고 하는 경우 훨씬 더 많으실 거거든요.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시험장 선택하시기 위해서는 미리라고 해주는 거는 사실은 뭐 3개월 전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3개월 전에 할 수는 있지만 별로 너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렇게 긴박감이 좀 떨어져요. 보통 한 달 전 정도 이제 보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7, 8월 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등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학 달이기 때문에 워낙에 많은 분들이 미리 등록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제외하고는 뭐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늦게 등록하시면 또 늦게 등록한다고 돈을 더 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기간 안에서 너무 늦지 않게 적당한 시간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 활용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시간 활용 때 어떻게 해야 돼요? 60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20분씩 쪼개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시험 보지만 학생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자기는 20분씩 못 쪼갠다는 거죠. 첫 지문에 한 25분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지문이 좀 시간 좀 밀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일부러라도 연습하실 때 자꾸 18분 정도 맞춰 두시고 18분이면 한 2분 넘어도 2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의 쪼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게 되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아주 간혹 가다가 더미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전달에도 더미 얘기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리딩 더미가 간혹 가다 출제가 된다면 당황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직까지 리딩 더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리딩 지문이 4개가 나온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까지가 내 운이려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4개 지문 다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시험장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최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 이제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5월 달에 시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평균적으로 제가 잡아보면, 자, 여기서 7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7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주제가 조금 생소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편안하게 풀 수 있는 주제가 지난달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생소했던 주제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어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게 출제된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만 조금 열심히 하고 가였다면 많이 맞출 수 있는 어휘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휘가 한 지문에 몇 개가 출제가 되는지 알고 계시겠죠? 우리 14개 문제가 나오면 한 지문에 4개 혹은 많으면 5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비중이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단어를 내가 미리 공부를 하고 필수 어휘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알고 가면 시험장에서 정말 마음이 편해요. 근데 시험장에서 단어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래버리면 벌써 그때부터 시험에 이제 말린다 그러죠. 굉장히 이제 그 시험을 풀기 힘들고 나머지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데 단어까지 어려워버리니까 되게 시간도 많이 금방 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단어 이제 3페이지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다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같은 주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게 나왔었구나 라고 하는 거 한번 훑어보시고 주제보다는 어휘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휘는 이번에 나왔던 게 다음번에 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어떤 단어가 첫 주에 나오고 두째 주에 또 나왔어요. 어차피 그 시험 당사자는 그 다음 주 시험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어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단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자, diminish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줄어들다. 그 동의어 뭐예요? decrease. 괜찮죠? 자, 그리고 rudimentary라는 단어. 사실 이 단어가 제가 말씀드렸던 2번 나온 단어인데요. 5월 달에도 2번 나왔어요. 근데 5월 달에 2번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달에 4월 달에도 또 나왔어요. 그만큼 빈도수가 높은 단어인데요. 자, 저희 rudimentary가 뜻이 뭐예요? 기초적인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기초적인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동의어가 primitive.
저희 지난번에는요. simple이란 단어로 출제가 됐었어요. 단순한. 이거 좀 다르게 undeveloped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초적이라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basic이란 단어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개의 동의어를 적어 놓긴 했는데 약간 simple과 basic은 기본적인 느낌이라면 여기에 primitive하고 undeveloped는 약간 부정적 어감으로 아직 발달이 덜 된의 뜻으로 쓰이겠죠. 이 rudimentary 같은 거는 이렇게 툭 치면 줄줄줄 나와줘야 돼요. 왜 여러분들 왜 그 배 누르면 I love you 하는 곰돌이 인형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제 rudimentary 동의어가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줄줄줄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시기 전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야 되냐면 이런 게 줄줄 나올 수 있을 만큼 꿈에서라도 꿈을 꾸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rudimentary 그래 선생님 물어봤으니까 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해야 돼요. 자, 다음 readily 갈게요. readily는 동의어가 quickly라고 해주는 말인데 즉시 쉽게 라고 하기 때문에 easily란 단어로도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뭐 hasten, 뭐 속도를 높이는 거라서 이제 hurry란 단어를 썼고 hence는 그래서 그러므로 thus prolong 하면 뭐겠어요? long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길게 느리다 extend. 그리고 그 밑에 divert는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divert가 방향을 틀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런 단어들은 이제 방향을 틀기 때문에 re라고 해준 단어 써서 방향을 틀다 괜찮죠? 이거는 보통 이제 뭐 무역이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 경로가 원래는 뭐 동쪽이었다가 남쪽으로 바뀐다더라. 혹은 운하 같은 것들도 원래 남쪽이었다가 북쪽으로 한다더라 라고 할 수 있는 데서 방향을 트는 게 나올 수가 있고요. 자, widespread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widespread가 널리 퍼진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common이란 단어 썼는데 이거 동의어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prevailing 널리 퍼져 있는 이란 단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excessive, too much, controversy 논쟁이라서 debate 괜찮죠?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맞추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신 상태로 시험장 가셨어야 했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function function은 어떠한 기능 역할에서 role retain은 보유하다죠 keep recommend recommend가 사실 동의어로 support 나오는 게 조금 아리까리했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recommend는 추천하다 support의 개념도요. 뭐예요? 이미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그래서 support와 함께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묶어주시고 그리고 motive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 동기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이유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aim to do 하면 의도니까 intended to do 해서 뭐뭐 할 의도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enduring, lasting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long lasting 같은 걸로 바꿔 쓰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들 같은 경우는 저희 초빈출, 초토화 어휘에서 다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단어인데 또 많이 쓰는 거 sophisticated라는 단어 요거 굉장히 많이 쓰이죠? 자, 이 단어 어떤 건데요? 한국말로 어떻게 외우세요 여러분들? sophisticated 정교한이라고 보통 많이 공부를 하시죠? 저 단어하고 제일 많이 가까운 동의어가 사실은 elaborate이에요. 자, elaborate이고 그 다음에 이 단어랑 이제 더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여기 적혀있는 complex 그리고 complicated, intricate 이라고 해줄 수 있는 단어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sophisticated 나오면 적어도 이 네 가지는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제 빈도 굉장히 높고요. 지난달도 출제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보일 수가 있는 건데 문명이나 아니면 어떠한 뭐 문화 혹은 글자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되겠어요. 뭐 문명이 복잡한 이렇게 얘기할 때. 자, 그 다음에 foundation이라고 해주는 게 이제 basic해서 뭔가 기초, 근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fulfilling 하면 그 안을 채워주는 거니까 그 안에서 수행하는 performing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 단어를 보시면 아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masking, 가리는 거니까 hiding. 나온 김에 hide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이 단어가요. 어떤 뜻으로 또 쓰이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단 첫 번째 뜻은 뭐예요? 숨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요, 얘가 명사로 쓰여서 보통 hide로 많이 쓰는 경우는 혹시 아시는 분? 동물의 가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을 읽을 때 animal hide painting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hide라는 단어를 알면 동물의 가죽에 그린 그림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hide라는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동물을 숨기는 그림?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달리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워낙에 스펠링 자체가 아주 복잡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그 단어에 대한 노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단어들은 노출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좀 머릿속에 많이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시험장 가셔가지고 정말 1초 이내로 답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anticipate는 기대하다, predict, subtle 하면 미묘한이니까 그의 부사로, slight 살짝, 그리고 eventually란 단어인데 in the end란 단어랑 같이 쓰는 거 느껴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eventually란 단어 말고요. 예전에 어떤 게 나왔냐면 consequently란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결과적으로 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여기다가 A번 as a result, B번 eventually 이렇게 나왔어요. 답이 뭘까요? 동의어를 이제 4개 중에서 고르는 건데 은근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다들 eventually 결국이고 as a result도 결국에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두 개 약간의 어감 차이. 자, 어떨까요? consequently 같은 경우는 원인과 결과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A번 쓰셔야 돼요. 근데 eventually는 결국, in the end, finally 라고 해줄 수 있는 개념으로 뭔가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면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멘붕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 단어 나오면 어떤 동의랑 같이 쓰이는지 좀 보시고요. 그리고 decipher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해독하다입니다. figure out. 그 다음에 sought 이라는 단어는 저 단어 무슨 단어의 과거형? seek, 구하다 라고 해줄 수 있는 이 단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try to obtain, 얻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바꿔 쓰죠. 근데요, 저 단어는 분명히 이렇게 동사형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어떨 때도 쓰일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sought after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미리 공부해 두세요. 이것도 출제가 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자, 보면 sought after 하면 뭐냐면 되게 여기서 많이 찾는 애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popular의 뜻과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제가 됐던 단어이기 때문에 미리 이 단어는 popular와 함께 쓰는구나 라고 보고 fleeting은 휙하고 지나가는 덧없는 brief, 그 다음에 uniformly 균등하게 consistently, 그리고 burgeoning 하면 움트는 싹트는, 그래서 증가하는 이란 단어로 increasing 가고요. in profile, 프로파일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view from the side. restrict은 제한하다, limit은 100만 번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단어들은 중간중간 몇 개 놓치시는 게 있긴 하겠지만 거의 다 완벽하게 동의어가 떠오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생소했던 단어들 좀 기억해 두세요. 정말 다음번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그때 뭐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이 단어들 완벽하게 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되었다면 주제가 어떤 게 있었을까? 가볍게 훑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기출 주제는요. 첫 번째 거는 되게 무난했던 주제인 게요.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 없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토플 공부한다 그러면 매번 행성 얘기 나오는 것도 들어봤을 텐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어떤 특정 단락에서 탄소 발견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박테리아도 있었대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사실 그 박테리아 말고도 그 생물체가 너무너무 작아서 아직까지 그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증명되지 않았어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중요한 건 저런 화성의 생명체 같은 경우는 너무도 일반적인 주제예요. 그럼 학생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반가워 라고 하시겠죠? 반가우면 위험해요. 이게 반가우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를 놓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문을 아예 내가 읽고 싶은 방향대로 읽어버려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오답 포인트, 정답 포인트 다 놓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주제는 충분히 바뀌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ground water이라고 해주는 지하수인데요. 지하수 안에 아퀴퍼이라고 하는 이제 물이 지나가는 또 이제 길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형성됐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면서 근데 사람들이 그 물을 또 많이 갖다 쓰다 보니까 회복되기가 참 힘들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인간들이 이런 물 자연환경들을 최대 많이 사용을 하겠죠.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것들이 분명히 고갈이 될 텐데 다행히도 이게 뭐가 돼요? 회복이 되기는 해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 아퀴퍼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90반에서 좀 지문을 좀 읽어보는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소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사막에서의 생존 방법 같은 경우는 적응 방식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그냥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다음 번 조금 생소합니다. 자, 곤충의 날개. 그래서 곤충의 날개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고 그 날개의 특징, 이 날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달력에 대한 논쟁인데요. 왜 lunar calendar 아시죠? lunar calendar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뭐 설탕의 개발. 흥미로운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설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옛날에는 설탕 같은 거 어땠겠어요? 사치품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가공이 되면서 일상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쓰였대더라라고 준 역사를 쭉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온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추운 온도, 더운 온도에 맞춰서 동물들도 생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생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각각 동물들의 예를 들어주면서 설명해 줘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동물들이 예시들을 들어주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어차피 그 동물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특징, 그것이 어떻게 그 온도를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만 잘 포인트 잡아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같은 게 좀 생소했던 주제예요. 꽃이 화석이 되려면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생소했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중국이란 나라에서 먼저 읽고 쓸 수 있는 능력들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언이라고 그러죠. 다알렉이라고 해주는 방언이 이제 그 지역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데 보통 이게 선교사 같은 외부 사람이 와서 거기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달에 나왔던 주제를 쭉 한번 훑어드렸는데 어때요? 주제가 뭐 한 반 정도는 익숙했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좀 생소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매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리딩은요. 기본적으로 스킬이라고 하는 거가 엄청 많이 작용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충분히 스킬은 있어요. 스킬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스킬이 좀 꽃을 피워주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단어에 대한 노출량, 그리고 독해에 대한 노출량, 그리고 정답과 오답을 골라내는 연습을 자꾸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정답이래요. 저런 게 나오면 오답이래요.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수업 시간에 그런 거 좀 같이 활용하셔서 나중에 시험에 적용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식으로 저희가 다음 시험에 대비할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기출 인사이트를 보시면서 활용을 정말 잘하시면 좋은데 몇몇 분들은 이제 보시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런 게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짧은 강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갖고 계셨다가 뭐 다운로드 받아 두시거나 자료 같은 거 다운받아서 그때그때 여러분 시험 보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시험장 가셔가지고 훑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